안녕하세요. 소박한 대강부 인사드립니다. 오늘 내용은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진행되는 SH공사 제42차 장기전세 공급 현황 및 추세 분석 도구에 대한 내용이고요. 주로 이제 이 도구를 쓰실 분들에 맞춰서 사용법을 얘기 드리는 방향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해당하시는 분들은 이제 직접 그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타고 오셔서 사용해 보시는 걸로 권장드립니다. 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제약사항이 있다면 우선은 39차에서 41차 데이터를 썼는데, 네, 이유가 뭐냐면 39차 이후로 이제 전세금이 대폭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커트라인이 여태까지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살펴보면 커트라인이 대부분 다 금액에 반비례하는 방향으로, 금액이 커지면은 상대적으로 커트라인이 조금씩 낮아지는 방향으로 이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세금이 많이 변했다면 그거에 맞춰서 과거 이력에 비슷한 전세금이 있었을 때 결과가 현재 혹은 미래에 더 맞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 다음에 이제 39차 이후로 신규 물량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심지어 42차에는 아예 없다. 그리고 이전 분석 결과에서 보듯이 이제 최근의 데이터가 대부분의 결과를 설명합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39차의 커트라인 결과보다는 41차의 커트라인 결과가 앞으로를 예측하는데 훨씬 더 유의하게 쓰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 드리면 이제 주거 약자와 예비 입주자 정원이 이제 있거든요. 근데 주거 약자는 상대적으로 정원이 무척 작기 때문에 우선은 배제했고요. 예비 입주자의 경우에는 커트라인의 편차가 너무 커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하는데 분석이 거의 무의미한 정도라서 우선 배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정의 대분류, 선정 유형의 대분류라는 걸 얘기 드릴 건데요. 이제 선정 유형별로 크게 네 가지 분류로 나눠서 지금 데이터를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분류에 따라서 이제 각각 그 분석 도구도 네 가지가 준비가 돼 있고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가장 많은 정원이 있는 순점자 60제곱미터 초과에 대한 유형이고요. 이제 순점자라는 게 뭐냐면 이제 순위와 점수, 자녀수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결정해요. 예를 들면 1순위 뭐 예를 들어 27점이었다. 근데 2순위인데 30점이더라도 1순위가 먼저 우선순위를 갖고 당첨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면적 60제곱미터 초과인 유형.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순점자 60제곱미터 이하인 유형. 똑같고요. 아까와 순위 점수, 잔유수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근데 이제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유형. 실제로는 이 두 가지 유형은 거의 같은 유형이고요. 예, 단지 소득 기준이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청 자격 기준이 조금 다르다. 소득에 따라서. 그래서 그게 다르고, 세 번째로 이제 순퍼점자가 있는데, 이게 순퍼점자가 뭔 얘기냐면 순위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동순위일 때는 이제 소득을 보고, 그 다음에 소득 기준을 이 같을 때는 이제 점수를 해서 비교하고, 점수가 같을 때는 잔여수를 가지고 비교한다는 거죠. 이 유형이 순퍼점자에 해당하는 유형은 다 공사 건설 유형이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퍼순점자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소득이 제일 먼저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소득 기준이 같다면, 예를 들면 뭐 70%의 소득 기준에 같은 소득 기준을 갖고 있다면, 그 다음 이제 순위를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순위가 같다면 점수를 보고, 점수가 같다면 잔여수를 비교해서 잔여수가 많은 사람이 먼저 당첨에 우선순위를 갖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사, 건설, 공급 유형이고. 그래서 여기서 조금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다면, 이제 순위 기준이 있잖아요. 순위 기준이 있는데, 순위 기준이 예를 들면은 아까 얘기 드린 네 가지 분류 중에 순점자와 순퍼점자에 대해서는
이제 청약 통장의 월 납입 횟수와 관계돼서 이제 순위가 결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퍼순점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해당 지역과 해당 인접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가 더 중요하게 순위로 판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순위라는 같은 이 단어를 쓰고 있어도 이제 유형마다 순위가 다를 수 있다는 거를 꼭 확인하시고 신청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급 현황 좀 설명드리면 이 그래프가 이제 네 가지 이제 색깔별로 짙은 회색에서부터 연한 회색까지 네 가지 유형에 대해서 공급 횟수를 이제 표현한 거거든요. 모든 유형에서 공가로 인한 재공급이 줄어드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자꾸 비어야 다음 사람이 재공급이 되는데 비는 집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제 약간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42차에 이제 순점자 그다음에 60초가 형일 때 이번 42차에 많이 공급이 늘어났죠. 근데 이게 고려해 볼 수 있는 게 은평 2, 3지구에서 81채에 해당하는 재공급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81을 빼면 요 정도겠죠. 그래서 이것도 어차피 공급이 줄어든 거나 마찬가지다 라는 거 얘기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고일 사이 기간이 있는데 이게 요 사이 기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게 259일이었어요. 원래는. 네, 요 사이 기간이 이제 315일이 됐거든요. 41차와 42차 사이 기간이 315일이 됐어요. 그런 거를 고려해 볼 때 일당 공급되는 가구 수가 더 줄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전체적으로 뭐다? 이제 공가수가 재공급되는 가구 수가 계속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가능한 해석들이 뭐가 있을까요? 최근에는 이제 공가가 없는데도 이제 예비 입주자를 뽑아서 채워넣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공가가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설명을 해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분위기가 이제 주택 매매를 잘 안 하고, 그 다음에 전세금 반환 문제가 이제 종종 발생하고 있죠. 상대적으로 전보다 더. 그래서 이제 기존 입주자들이 잘 안 나오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해석은 이렇다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얘기 드릴 수 있는 거는 점점 더 자리가 좁아지고 있다. 이 얘기를 이제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해석해 드리는 것보다 이 도구를 어떻게 쓰는지 설명드리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료가 적어 설명하기 편한 퍼순점자 커트라인 문포도 예를 들면 내곡지구 이거 얘기해 볼까요? 이거 그래서 내곡지구의 이제 유형은 49제곱미터고 그 다음에 원 39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정원을 19가구 뽑았다는 얘기고요. 39회차 때. 그 다음에 40회차 때 13가구, 41차 때 23가구, 42차 때 28가구를 뽑을 예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금액은 39회차 때 이제 3억 4,900만 원. 그 다음에 40회차 때 4억 1,900만 원. 그 다음에 41회차 때 4억 1,900만 원. 그 다음에 42회차 때 4억 90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컷 39 이렇게 되죠. 컷 39는 뭐냐? 이제 39회차 때 커트라인이 소득 70%의 1순위, 그 다음에 19점, 그 다음에 1자녀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컷 40이라는 얘기는 40회차 때 소득 70%의 1순위 13점이었다는 얘기예요. 이제 41회차 때는 전원이라는 얘기는 이제 다 뽑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자료를 여기까지 이제 커트라인과 이제 전세금 자료 이런 것들을 여기 표현해 놨는데 내곡지구 이렇게 있죠. 내곡지구. 그래서 이게 뭔 얘기냐면 39회차 때 금액이 제곱미터당 대략 한 700만 원 좀 넘었는데 그때 커트라인이 소득 70%의
1순위 19점 정도 됐다 라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40회차 때 이제 금액이 전세금이 늘어서 대략 제곱미터당 830 정도 되는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그때 이제 커트라인이 상대적으로 내려갔네요. 그죠? 그 다음에 41회차 때 이제 전원이 통과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이하라는 표현을 썼죠. 그러니까 이게 전원이었는데 전원 통과. 이하라는 표현을 쓴 거는 이제 너무 낮은 커트라인을 이제 표현하기에는 그래프의 지면이 좁기 때문에 모든 걸 통틀어서 이하로 이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분포도를 보고 정리를 하면 내곡지구에서 39회차, 40회차, 41회차, 그리고 마지막으로 42회차에 이제 전세금을 기준으로 한 포인트는 여기고요. 이 포인트를 기준으로 다음 커트라인 분포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예를 들면은 그런 거예요. 막연하게 갑자기 얘네가 22점이 될까요? 42회차에. 그렇게 생각하기는 좀 어렵죠. 그렇다고 이제 너무나 또 이제 낮게 얘가 전원이 될까요? 42회차에. 그럴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다? 대략 40회차 결과의 근처에 있을 거다 라는 얘기고, 우선은 기준점을 한 13점 정도로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감안할 수 있는 게 이게 편차가 크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한 높게는 한 뭐 20점까지도 이제 상한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정도가 되는 거죠. 우선은 이 분포도 자체에 대한 설명을 드린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관심이 많을 것 같은 이제 순점자 60초가형 커트라인 분포도를 이제 조금 보자면요. 이제 여기서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이제 이 테이블은 이제 정렬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42회차 정원을 기준으로 정렬을 하면 이런 식으로 내림차순 정렬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은평 3지구가 이번에 뽑는 정원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은평 2지구가 그 다음으로 많고,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를 볼 수 있는 거죠. 이 순서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맨 위에서 은평 3지구부터 천왕지구까지를 추려서 보고 싶다는 거죠. 그 추려낸 결과에 대해서만 이제 분포도가 나오고요.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뭐냐? 은평 3지구를 예를 들면, 그러면은 은평 3지구는 이제 39회차 때 24점 정도였고, 40회차가 없죠. 그 다음에 41회차 때 27점 이상이었고, 그 다음에 이번 회차인 42회차에서 아직 결론이 안 났죠. 그러니까 우선은 가장 최근 회차인 이제 41회차 결과를 그대로 끌어오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건 우선은 41회차 결과를 기준으로 보면 27점 정도가 커트라인으로 예상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서 예를 들면은 뭐 상한으로 30점, 그 다음에 하한으로 예를 들면 과거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5점 정도를 생각하고, 요 사이의 값으로 우리가 커트라인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가장 흔한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지역으로 한번 분류를 해보는 거죠. 내가 어디를 들어가고 싶다라는 게 있으면,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뭐 마포구에 있는 지역으로 우선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마포구에 있는 거를 이제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죠. 선택을 하면 이번에는 결과가 무척 제한적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결과를 좀 설명을 드리면, 상암 2지구에는 39회 차에만 결과가 있었고, 그때의 점수는 대략 커트라인이 28점 이상이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0회차 동원 데자뷰는 40회차에만 있었고, 그때의 커트라인이 대략 26점 이상이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월드컵 아이파크 2차는 여태까지 39, 40, 41회차에 저 커트라인 결과가 없었고, 그래서 그냥 이제 여기 선만 이제 그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는 질문을 하는 거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공덕 SK 리더스 뷰랑 공덕 SK 리더스 뷰, 이거는 여태까지 39, 40, 41회차 결과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 선만 그어져 있는데, 이제 상대적으로 제곱미터당 금액이 크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예를 들면은 다른 지역에 있는 아파트의 이 금액에 해당하는 것들을 끌어와서 이제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선택을 하셔서 리스트에서 한번 이제 좀 비싼 동네도 한번 볼게요. 서초구를 한번 보죠. 서초구. 서초구에서 이제 서초구에 해당하는 지역을 이제 선택을 쭉 하면 이제 밑에 분포도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반포자이가 있네요. 반포자이의 39회차 때 커트라인은 대략 27점 이상이었고, 그 다음에 41회차 때 이제 커트라인이 대략 27점이었네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 반포자이 같은 경우 좀 특이하죠. 최근에 공시지가 하락으로 전세가가 줄었어요. 그래가지고 전세가가 원래는 제곱미터당 대략 1,400만원 좀 넘었는데, 근데 지금은 1,100만원대로 줄었죠.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다? 대략 우선 27점을 기준으로 잡고 각자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예를 들면은 전세 금액이 줄었으니까 경쟁률이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런 전제를 가지고 분석을 한다면 뭐 크게는 29점 정도로 상한을 놓고, 이제 작게는 이제 상대적으로 가격이 오를 거라고 가정한다면 이제 하한은 한 26점 이렇게 두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이 영역에 커트라인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하나만 더 보면 아까 내곡지구 봤었죠. 내곡지구 한번 볼게요. 내곡지구 84제곱미터형인 경우에는 39회차 때 1순위 27점이었네요. 41회차 때는 커트라인이 없었고, 그러니까 아예 공가가 없었다는 얘기죠. 이제 42회차 때 나왔는데, 이때 이제 순위를 좀 생각해 본다면 이제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겠죠. 27점.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이 경우에는 내곡지구 84제곱미터의 경우에는 이제 가격이 올랐죠. 가격이 올랐으니까 하한이 좀 더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래서 25점. 그 다음에 이제 상한이 상대적으로 덜 올랐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한 28점. 그래서 요 사이에 대략 점수가 나올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제가 예상하는 거는 아주 그냥 간단한 사실들 있죠. 전세 금액이 오르면 상대적으로 커트라인이 내린다라는 간단한 사실을 기준으로 했지만, 이제 본인들이 생각할 때 각자가 알고 있는 추가적인 정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내곡지구에 뭐 어떤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몰릴 만한 이유가 있대더라, 없대더라,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좀 더 예상을 하는데 정확도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 이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제 신청하시는 분들이 이 자료를 가지고 이제 상대적으로 더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돕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강조드리지만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타고 오셔서 해당하는 자기가 원하는 지역의 과거의 커트라인이 어느 정도였고 42회차 때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커트라인이 형성될지 확인해 보시고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